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관료의 길을 쭉 걸어오셨는데 정치를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문화공부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1984년 말 청와대 사정비서실로 갔다가 87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근무를 해서 계속 노태우 대통령까지 근무를 하다가 미국 유학 가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관료의 길을 걸었는데 어쨌든 예술전당 차장이 되고 2년 4개월 만에 새누리당 전국구 의원으로 뽑혀가지고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게 정치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다 운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화제가 됐지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예. 또 주 공연자로 참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취지로 그 공연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금년이 강복 70주년인데 한국인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던 인기 있는 가요들을 네. 예, 선택해가지고 왜 그 가요가 그렇게 히트했는가 하는 것을 정치 사회적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40년대 같으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네네. 가장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건데 그 수많은 노래 중에 기국선이라는 노래가 가장 해방의 기쁨을 잘 나타낸 노래입니다. 195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가장 큰 정치 사회적 사건인데 한국 전쟁을 노래한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은 흥남부도에서 피난민을 피난선을 타려고 하다가 네. 서로 헤어졌던 가족을 그리고 연인을 그리는 노래가 굿세어라 검수남. 네.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사귀었던 경상도 처녀와 또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되니까 서울에 가면은 그동안 헤어졌던 그 연인과 처자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이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한편으로 마음이 깊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차 바깥에서 울고 있는 네. 그 경상도 아가씨를 보기가 애처롭습니다. 그런 사나이의 복합된 심정을 잘 읊은 게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11곡을 네. 예, 먼저 해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 중에 8곡을 제가 직접 부르고. 당시 공연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조명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는데 공연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이민 1세대와 2, 3세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6.25가 끝난 이후에 10만의 전쟁 고아와 50만의 전쟁 미망인이 생겨서 거리에 고아가 넘쳐나니까 그때 고아 노래가 굉장히 많이 히트를 냈습니다. 네. 가는 봄 오는 봄 생일 없는 소년 이런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제가 가는 봄 오는 봄을 불렀는데 동백아가씨 이런 거는 합창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울기도 하더군요. 예,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중 가장 뿌듯한 일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문화기본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이 행사가 벌어지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강 건너에 있는 무슨 남의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일부로서 즐길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산업으로서 돼서 또 국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도 되고 또 문화를 통해서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몹시 기쁘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상품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통되려면은 문화 유통 구조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도록 유통 구조가 되도록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문화의 생산자에 대한 투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또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 구조의 선진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한때 50년대와 60년대 전쟁통에 내려왔던 한국의 유명 예술인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 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문화의 중심이 서울로 가고 심지어 이제 부산조차도 한국 문화의 변방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문화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제 서부산과 동부산을 아우르는 이 문화 벨트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문화가 부산의 중심 마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에 서부산 지역에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부산 주민들은 부산의 동서격차 해소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계신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서부산은 네. 제 생각으로는 문화관광 교육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또 문화산업의 교육, 전 세계 교육 규모가 세계 IT 산업 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세계 교육의 가장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산업을 불처럼 일으키고 여기에 사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는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 다대포 해수욕장과 모론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얼숙도 그리고 낙동강 바로 학이 성천한다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성악산 네. 그 다음에 김해공항 이 좋은 조건 다대포 항구 이 좋은 조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관광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금년만 해도 650만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오는데 20, 30년 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몇 천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러면 관광 대비 태세를 지금부터 갖춰놔야 됩니다. 관광은 주요 요소가 세 가지 요소인데 먹거리, 볼거리, 살 겁니다. 여기 와서 사하에 오면 가장 특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먹거리 부분의 연구를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내려와가지고 이쪽 부분에 최고의 음식 명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곳에 있는 동아대학이나 동주대학을 활용해서 음식 부분에 인력 양성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볼거리는 여기에 성악산을 잘 활용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저게 낙동강을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하구뚝이 막아놨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수상 관광 소재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정도 되는데 전부 낙동강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 없는 유채꽃 축제니 뭐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와 강서구와 사상구와 사하구가 4개구가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는 낙동강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부산 영화제를 능가하는 낙동강 축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곳에 보면은 에딘버러 축제니 뭐니 하면은 그 축제 하나 때문에 도시가 전부 먹고 삽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문화 자원이 이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인프라는 전부 동부산 쪽에다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도 돼야 되고 제대로 된 문화 축제가 여기서 기획돼야 된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일을 만들고 집행하고 했던 사람, 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네, 어느 정도로 추진이 뭐 그거는 생각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 예, 지금 가능한지. 예, 제가 이미 사화구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을 이미 수십억을 확보를 했고요. 아, 네. 예, 그에 필요한 기본 구상들은 관련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상의를 할 겁니다. 해서 당장 당선이 되면은 주요한 사항들은 발표를 하고 발표 전에 관련 전문가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착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 공무원을 수십 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뻥 맞히고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산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 시민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나?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아시아 시대입니다. 아시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때에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승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문화와 관광으로 또 우리 서명수 시장들이 공약내는 해양과 금융으로 승부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쪽 분야에 문화 분야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 한국이 살아나고 우리 부산이 또 살아나는 그 힘이 문화의 그 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음악도 좋아하시고 문화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카네기홀에서 그 8곡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한 소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964년에 김기 영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승일 음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다대포 해수욕장 모른 데에서 찍었던 영화가 동백아가씨입니다. 네. 그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사람은 우리 대심동에 살았던 한산도 작사가와 배경호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부산 산하에 만들었던 이 노래는 엄청 히트를 했습니다. 제가 동백아가씨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